안녕하십니까. 부계연세치과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SMA, 스페이스 메이킹 어버트먼트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47번 발치 3개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판막을 거상한 모습이고요. 협측골 상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서 이렇게 치조골 폭이 충분하지 않은 네로 리치나 수평적 골 결손은 매우 자주 만나는 디펙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가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골폭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재료나 술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립된 임플란트에 커버 스크류 체결하고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제 적용해서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공간을 유지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숄더 부위에 좀 더 두꺼운 뼈를 만들기 위해 2mm 정도의 긴 커버 스크류 장착하고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긴 커버 스크류의 텐팅 효과로 멤브레인이 픽스처 탑까지 컬랩스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슷하지만 힐링 어벗을 장착해서 수술을 1회법으로 끝낼 수 있게 해주는 트랜스뮤코절 GBR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힐링 어벗 장착하고 이식제 적용 후에 멤브레인에 구멍 뚫어서 힐링 어벗에 끼우는 방법으로 고정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 방법을 선호하실 것 같고요.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전용 펀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GBR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그림에서 사용된 제품은 최근에 개발된 트랜지언트 힐링 어버트먼트 THAB, 우리가 쌉이라고도 하는 힐링 어벗인데요. 멤브레인에 작은 구멍을 내고 쌉에 고정하면 이 부분에 멤브레인이 걸쳐져서 멤브레인이 완전히 컬랩스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커버 스크류를 사용했을 때처럼 숄더 부위에 좀 더 두꺼운 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쌉에 사용할 수 있는 멤브레인 펀치도 따로 있습니다. 쌉을 이용해 하악 대구치 설치계에 트랜스뮤코절 GBR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멤브레인을 픽처 탑보다 2mm 높게 유지해 줌으로써 픽처 상부의 뼈가 좀 더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술식의 난이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적절한 재료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비흡수성 차폐막은 흡수성 차폐막에 비해 뼈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술식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폐막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트리밍하거나 접어줘야 하고 견고한 고정을 위해 추가 술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봉합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등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공했을 때에는 더 좋은 결과가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하는 정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만 결과는 기존의 비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했을 때와 차이가 없는 재료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SMA를 소개합니다. SMA는 스페이스 메이킹 어버트먼트의 약자로 말 그대로 GBR 시 치유기간 동안 공간을 형성해주는 어버트먼트를 말합니다. SMA는 보시는 것처럼 픽스처의 논엑사 구조로 끼워지고 별도의 스크류로 체결하는데요.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1.2 엑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부의 덮개인 윙 구조는 이식제를 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완전히 조여지기 전에는 360도로 회전이 가능해 술자가 원하는 부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윙의 사이즈는 5.4와 6.7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으며 보통 대구치의 6.7을 사용하게 됩니다. 커프는 현재 2.5mm 한 가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단 픽스처에 고정되면 아주 견고한 구조를 이루게 되고 상방의 연조직 치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하방의 이식제는 매우 안정적으로 골아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증례입니다. 우리 44세의 남한으로 47번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발치 4개월 CT에서 디펙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펙트에서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디펙트의 형태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흡수성 차폐막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PTFE 멤브레인이나 티타늄 메쉬 대신 SMA를 간단하게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발치 5개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내원하셨고요. 판막을 충분한 크기로 열어주었습니다. 보통 수직 절개 없이 인접치아 하나 정도 포함해 판막을 열어주고요. 이 케이스처럼 하악 최후방 치아에서는 레트로몰라 패드 하방과 설측 판막도 함께 들어올려 판막을 더 느슨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릴리징 인시전도 미리 해주고요. 이후에 픽스처를 식립합니다. 충분한 고정을 얻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픽스처를 원하는 위치와 깊이로 식립했다면 디코티케이션 해주고 SMA를 적당한 방향으로 위치시켜 스크류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식제는 그 이후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비흡수성 차폐막과 달리 차폐막을 먼저 위치시키고 이식제를 넣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매우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주는데요. 수직 절개가 없기 때문에 뻣뻣한 멤브레인을 수화시키지 않고 이런 형태로 접어서 판막에 끼워 넣는 방법을 쓰면 매우 쉽게 위치가 됩니다. 수평 매트리스 봉합으로 멤브레인 안정화시켜주고 봉합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직후 CT 사진인데요. 충분한 양의 이식제가 볼륨 증대가 필요한 부위에 적절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흡수성 차폐막을 이용한 GBR에 비해 추가적인 술식이 필요 없으면서도 오히려 이식제나 차폐막을 적용하기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훨씬 안정적이죠. 실제 SMA를 적용하는 방법은 핸즈온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월 후 2차 수술 사진입니다. 판막을 열고 아직 남아있는 콜라겐 멤브레인 제거해줍니다. SMA는 스크류를 풀면 간단하게 제거되는데요. 크기가 작고 포화가 없어 연조직이 개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방으로 단단한 경조직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술전, 수루 5개월 CT입니다. 수술 당시 넣어둔 이식제 볼륨이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SMA 커프만큼 픽스처 상방으로도 볼륨 증대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평 증강 방법에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SMA는 이미 GBR에 능숙한 분들에게도 유용하지만 술식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어 GBR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시면 다양한 디펙트 상황에서 SMA를 적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식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하악 설측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SMA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MA는 기본적으로 비흡수성 차폐막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티타늄 메쉬나 티타늄 매트릭스의 레디 투 유즈 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존의 티타늄 메쉬는 아무래도 사용이 번거롭죠. SMA와 유사한 제품들도 있는데요. 비슷한 형태로 본 텐팅 스크류, 그리고 커버할 수 있는 디펙트 범위가 더 넓은 와이드 커버 캡도 원장님들께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원장님들께서는 기존의 이런 차폐막들처럼 이식제를 완전히 덮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식제에 작용하는 외력을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만 있어도 이식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요소가 많을수록 차폐막이나 이식제를 적용하는 게 번거롭고 주변골과도 간섭이 많아져서 체결하는 데 제한이 따르게 되고
당연히 합병증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식제를 모두 덮는 형태에서는 이식제를 먼저 적용할 경우 차폐막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폐막을 고정 후에 이식제를 추가해줘야 하고 또 나중에 넣자니 이 부분을 들어 올리고 넣어야 하기 때문에 메쉬가 나중에 살짝 들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키 수처를 해서 눌러줘야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식제 상방으로 가해지는 압력에 충분하게 저항할 수 있다면 측면의 메쉬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본 텐팅 스크류와 비교해봐도 윙의 형태 차이 때문에 체결 시에 주변 골과도 생길 수 있는 간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렇게 앞뒤로 연장된 부위나 끝이 꺾이는 구조가 없더라도 공간 유지 능력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꺾이는 부위 때문에 숄더 부위에 이식제를 다져 넣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SMA는 공간 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다른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비흡수성 차폐막입니다. 그럼 비흡수성 차폐막이 가져야 할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컴퍼터블하고 바이오 이너트한가. SMA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노출 시 쉽게 제거 가능한가. SMA는 작고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부위에 작은 인시점만 주어도 나사를 풀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인 공간 유지 능력. 좁은 부위 안에서지만 일단 단단하게 고정되었을 때 견고한 구조로 낭창낭창하지 않아 공간 유지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쉽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가. SMA는 픽스처에 체결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고정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할 때 SMA는 매우 이상적인 비흡수성 차폐막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비흡수성 차폐막 대비 SMA가 갖는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가 작아 봉합이 쉽고 노출 위험이 적은데요. 크기도 작지만 포어가 없어 연조직이 개재되지 않아 제거가 매우 쉽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노출이 되더라도 같은 이유로 원하는 시기에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흡수성 차폐막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도 많고 또 적절하게 고정하거나 눌러주지 못하면 들뜨는 경우가 많아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요. 또 제거할 때 판막을 크게 열어줘야 합니다. 노출되는 경우 조기 제거하는 것도 부담되죠. 또 SMA는 날카로운 부위가 없어 연조직에 대한 이리테이션이 적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고정 없이 픽스처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고정하기도 편하고 부적절한 고정으로 인한 노출이 적다는 얘기죠. 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트리밍이나 밴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 후에는 낭창낭창하지 않아 매우 견고하게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식제 넣기도 매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SMA가 윙이 있는 방향에서만 볼륨 증대 효과를 갖는 건 아니고요. 윙의 반대쪽에서도 긴 커버 스크류를 사용했을 때처럼 콜라겐 멤브레인에 대한 텐팅 효과를 줄 수 있어 다양한 디펙트에서 SMA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 직례를 통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SMA를 활용한 임상 직례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악 소구치 직례인데요. 59세 여한으로 44번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 계획하였습니다. 발치 4개월 판막을 열고 릴리징하고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협축 볼륨이 부족해서 나사선이 노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코티케이션 후 SMA 연결하고 이식제 적용 후에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고 봉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폐막이나 이식제의 조작이 모두 크리스탈 부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 절개선이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이식제가 하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판막과 이식제 사이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보철 후 임상 사진이고요. 수루 9개월 CT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종골 콜라겐 블럭본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파우더본에 비해 이식제의 부피 감소가 좀 더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식제 적용할 때 콜라겐 블럭본 사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하긴 하지만
SMA의 경우에는 파우더본을 사용하더라도 이식제를 다져 넣는 게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볼륨 증대 효과를 최대한 얻기 원하신다면 콜라겐 블럭본보다 파우더본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악 전치부 증례인데요. 76세 남한으로 13-22 발치 후 13-21-22 임플란트 식립 계획하였습니다. 발치 전 13번 순축 본노스 매우 심한 상태였고 발치하고 3개월 기다려서 임플란트 식립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과 GBR 위에 후방 수직절 개선 포함해서 판막을 좀 더 넓게 열었고요. 판막 릴리징 해줬고요. 자, SCRP 보철 위에 픽스처를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식립하였습니다. 근단부에서 충분한 고정 얻었고요. SMA를 단단하게 연결하고 이식제 적용하였는데 이 경우는 픽스처 노출이 심해 본 스크래퍼를 이용해 주변부에서 자가고를 얻어 픽스처 표면에 먼저 적용하고 이종고를 쌓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피게한 후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루 CT 사진이고요. 순측에 이식제가 적절하게 위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개월 3주 후 2차 수술 진행했고요. 남아있는 콜라겐 멤브레인과 약간의 연조기 제거하고 SMA를 풀어냈습니다. 하방에서 단단한 경조직 확인하였습니다. 맨 우측이 2차 수술 시 CT 사진이고요. 순측의 숄더 부위에서 이식제가 적절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철 후 임상 사진입니다. 보철은 SCRP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악 견치와 소구치 부위 증례입니다. 43세 여한으로 수술 부위 매우 심한 네로우 리치 상태에 보입니다. 수직절 개선 없이 전후방으로 절개 연장하고 릴리징 인시전 주고 적절한 위치 각도로 임플란트 식립하였습니다. 협측은 나사선이 대부분 노출되었고 부계 측은 나사선 노출은 없지만 매우 얇은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14번 협측에는 약간의 본 브릿지가 남아있어서 13번에만 협측의 SMA, 14번은 2mm 커버 스크류 이용해 수평 진강술 시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긁어낸 자가고를 노출된 나사선에 적용하고 이종고를 쌓아 주었습니다. 이때 구개 측에도 이식제 적용했는데요. SMA의 윙이 없는 쪽도 커프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 멤브레인에 대한 약 3mm 텐팅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구개 측에 대한 컨투어 어그멘테이션도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뻣뻣한 콜라겐 멤브레인 접어서 끼워준 후 봉합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수루 2주, 판막은 노출 없이 잘 치유되었습니다. 수루 CT입니다. 13번 부위 술점과 비교해 볼 때 협측에 충분한 이식제 위치하고 있고요. 구개 측에도 컨투어 어그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악 전치부에서 SMA를 다른 재료들과 함께 조합해서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66세 여한으로 22번 발치 3개월 후 21-22 임플란트 식립 진행했습니다. 디펙트의 범위가 커서 후방 수직절 개선 포함해 판막을 넓게 열었고요. 판막 열었을 때 매우 심한 네로우 리치 상태에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릴리징 인시전부터 주고 SCRP 보철할 수 있도록 픽스처를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식립하였습니다. 순측과 구개 측에 노출된 나사선이 보입니다. 21번 픽스처 구개 측이 노출된 공간은 인사이시브 캐널인데요. 캐널 내부는 소파에서 빈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순측은 판막을 크게 연대다가 논-컨테인드 디펙트라서 이식제가 흩어질 가능성이 높아 근단부에 스크류 이용해 콜라겐 멤브레인 고정하였고요. 22번은 순측과 구개측 모두 확실한 수평 증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티타늄 매트릭스를 적절하게 자르고 구부려 앵커 이용해 고정했습니다. 21번은 순측 나사선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도 했고 22번에 연결한 티타늄 매트릭스가 어느 정도 순측 공간을 잡아줄 것으로 보여 순측에는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고 구개측으로 SMA 적용했습니다.
협솔로 이식제 충분하게 적용하고 구개 측에 콜라겐 멤브레인 하나 더 끼워 넣고 봉합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수루 한 달째 판막은 잘 치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루 CT입니다. 네로 리치에 식립된 픽스처의 순측과 구개 측에 이식제가 적절하게 위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SMA를 적용했던 케이스입니다. 68세 남한으로 17번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잔종골 높이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상악동 거상술 후 스테이지드로 임플란트를 나중에 식립할 수도 있지만 협측에 약간의 잔종골이 남아있어 구개 측으로 SMA 이용한 수평 진강술을 하면서 임플란트 동시 식립 시도하였습니다. 판막을 열었을 때 17번 식립 부위에 약간의 잔종골이 관찰됩니다. 라테럴 어프로치로 상악동 거상술 후에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임플란트 식립하였고 구개 측과 원심으로 나사선이 노출되었습니다. SMA 연결해서 구개 측과 원심 부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식제 적용 후에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주었고요. 전방 임플란트들의 협측은 컨투어 어그멘테이션 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CT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상악동 거상술 후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픽스처를 협측 잔종골에 맞춰 식립한 후에 SMA를 이용하여 구개 측에 이식제를 적용한 사진입니다. SMA를 원심으로 약간 돌려서 연결했기 때문에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심 부위에서도 SMA에 의해 이식제가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MA는 다양한 디펙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술식과 함께 응용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A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MA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합병증은 치유 과정 중에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디펙트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판막을 충분한 크기로 열고 릴리징 해주고 픽스처와 SMA 고정을 잘 해준다면 노출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집니다. 일단 노출된다고 해도 SMA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끈해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노출 부위에 얇은 연조직이 들어오면서 하방에 이식제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감염이 뚜렷하지 않다면 큰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고 약간의 볼륨 로스가 생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출이 확인되면 과산화수소나 클로렉신 등으로 드레싱하고 위생관리를 잘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식제가 안정화되는 6주 정도까지 버티다 SMA 제거하고 일반적인 힐링 어벗으로 교체해줍니다. 물론 마진 노출이 너무 심하거나 하방으로 감염이 진행돼 퍼스가 나온다거나 하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유 과정 중 노출 케이스인데요. 제가 SMA 사용하는 동안은 노출 케이스가 아직 없어서 우리 비슷한 형태인 본 텐팅 스크류가 예전에 노출되었던 케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69세 남한으로 16번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 계획하였습니다. 발치 4개월 후 CT에서 우측 상악동 헤이지니스 보여 이비인후과 의뢰하여 약물 치료 받으셨고요. 발치 6개월 2주째 수술 진행하였습니다. 술전 CT에서 아직 약간은 상악동 점막 비유가 남아 있었는데요. 원래 계획은 상악동 거상술 진행하고 픽스처를 약간 깊게 심는 것이었는데 점막 비유 때문이었는지 원하는 대로 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변경해 픽스처 저스트하게 식립하고 구개 측의 본 텐팅 스크류 이용해 주별 시행했습니다. 수루 C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식제는 적절하게 위치되었는데요. 하지만 픽스처를 깊게 심지 못해 본 텐팅 스크류가 본 탑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었고 처음부터 GBR을 염두에 두고 판막을 충분하게 릴리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막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루 열흘째 사진이고요. 그래도 노출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고 약 한 달 후에는 본 텐팅 스크류의 윙이 약간 보이는 정도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수루 3개월 노출 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였고 2차 수술을 위해 판막을 열었을 때 다행히 이식제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에 덮어두었던 콜라겐 멤브레인이 노출 부위와는 다르게 구개 측에서는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이건 일부 노출이 되더라도 감염이 윙 하방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수로 3개월 CT 보면 구개 측 수평 증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치유 과정에서 일부 노출되었고 약간의 볼륨 감소는 있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서 GBR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진 노출이 심한 경우라면 GBR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 케이스는 SMA 사용 후에 치유 과정에서 심한 노출 겪으셨던 다른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케이스입니다. 픽스처가 깊게 식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SMA가 본탑보다 좀 높은 상태였고 이식량이 많아서 릴리징은 충분히 했겠지만 하필 협측의 프레넘이 발달해서 결국에는 심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노출 정도라면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연조직이 충분하게 치유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메이킹 어버트먼트를 이용한 수평 증강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SMA가 원장님들의 임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